당나라와 고구려 관계. 고구려는 당나라와 맞서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당나라의 국경 안정과 해양 무역을 위협했습니다. 이 방어선은 특히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요동성과 안시성 같은 견고한 요새를 포함하여 당나라의 동북방 진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구려 방어선의 구성과 요충지. 고구려의 방어선은 요동 지역을 따라 일련의 강력한 요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요동성과 안시성은 고구려 방어 체계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요동성은 요하랴허 서쪽에 위치하여 당나라가 고구려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안시성은 요동성의 동쪽에 위치하여 당군이 요동성에서 진격할 경우 추가로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새들은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공을 방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각 요새는 높은 성벽과 강한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어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성마다 병력의 공급과 식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외부의 공격에 장기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어선이 당나라의 국경 안정에 미친 영향. 고구려가 요동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당나라는 동북쪽 국경을 안전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나라는 중앙아시아와 서역 지역에 걸쳐 여러 부족을 평정하면서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했고 이 과정에서 국경의 안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당나라와 가까운 북쪽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당나라의 국경은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경 방어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증대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군사를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방어선은 당나라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가 안정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하려 했지만 고구려의 방어선으로 인해 당의 영향력이 북방으로 확장되기 어려웠습니다. 해양 무역에 대한 위협. 고구려는 요동에서 해양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나라의 해양 무역에 간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해양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있었고 특히 일본이나 신라와의 교류는 당나라의 해양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러한 해양 경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무역망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동 지역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상으로도 접근이 가능했으나 고구려가 이곳을 지배함으로써 당나라가 이 지역의 해상 통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해상 경로가 고구려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당나라는 고구려와 협조하지 않고는 해상으로 동아시아와의 자유로운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방어선이 당나라에 미친 군사적 부담. 고구려의 방어선은 단순히 당나라의 국경 안정과 해양 무역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당나라에게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야 했고 이로 인해 군사적 자원과 병력이 크게 소모되었습니다. 당 태종은 고구려 정벌을 위해 공성 무기와 10만 대군을 준비했지만 고구려의 방어선을 쉽게 뚫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나라는 군사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면서 군사적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의 방어선은 당나라의 동북아시아 확장과 경제적 안정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으며 당나라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당나라와 대등하게 맞서는 독립적 세력으로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